안녕하십니까. 행복기획팀장 이광입니다. 네, 지금부터 2023년기 2024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전진선 양평구의 입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 자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함께하신 언론들께 감사드립니다. 언론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내년도 예산 사정이 매우 안 좋아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어제 이제 책자로 해서 의회에 제출하면서 우리 언론인들에게 예산 사정을 설명을 드리고 또 국민들에게도 또 이해를 구하는 그런 일세겠다라고 판단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제 자료를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오랜만에 뵙습니다. 국내에 관한 내용도 잠깐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양평 국민 여러분,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24년도 예산 과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 오늘 양평군 예산 사정에 대해 국민께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세입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금년 마무리 추경에서 521억 원이 감소했고 내년도 세입에서 315억 원이 감소하여 총 836억 원의 자주재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자주재원 836억 원의 감소 이유를 살펴보면 양평군에서 세입으로 잡는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 227억 원이 감소했고 또 정부 지방교부세가 431억 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조정교부금이 178억 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2024년도 재정 자립도가 17.46%가 되었고 재정 자주도는 59.05%가 되었습니다. 이전 10년 이후에 재정 자립도는 코로나 영향 아래 있던 22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았고 재정 자립도는 10년 이후 가장 낮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2024년 예산을 초기축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습니다. 세수의 감소에 대한 대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세입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다른 세입을 늘리거나 또 세입수를 줄이는 일입니다.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빚을 내는 것과 순세계의 이역을 늘리는 일일 것인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는 것은 현실적 대안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그 대안으로 양평군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부터 280억 원을 사용해 왔습니다. 23년 마무리 추경에서 세입을 줄이기 위한 122억 원의 집행 잔액 감액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줄었습니다. 예년에 비하여 불확실성이 높지만 내년 추경 예산으로 반영될 재원인 순세계 잉여금에서 210억 원을 앞당겨 편성하는 등 280억 원의 차용과 210억 원 앞당겨 편성하는 등 두 가지 방법으로 부족한 재원을 늘려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출을 줄여야 했습니다. 우선 23년 마무리 추경에서 305억 원을 감액했고 24년 세출 예산에서는 23년과 비교하여 324억 원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더구나 23년 마무리 추경 예산에서 감액했던 305억 원 중 실효성 요구되는 225억 원은 24년도 본 예산에 우선 편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4년 자체 사업비 감소는 이 둘을 합한 544억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24년은 긴축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군 조직 기본 경비는 20%, 사업에 수반되는 사무 관리비는 20 내지 50%를 줄였고, 행사성 경비는 군 전체가 하는 산남 축제와 오리미 축제만 편성을 했고, 그 밖의 행사는 국경일, 군민의 날, 군민의 날, 면민의 날 등으로 최소화시키고 예산도 최소화했습니다. 다음으로 군민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보조금 부분은 기본적으로 20%를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건전화 방향과도 부합하며 긴축 예산 편성 방향과도 배를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훈수당, 화장 장려금 등과 읍면 생활 불편 해소 사업비, 대행 사업비는 24년 본 예산의 70%만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30%인 약 200억 원은 24년 추경에 다시 편성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주재원 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4년도 예산 총액은 9,295억 원으로 금년 대비 472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24년도 국도비 보조 사업이 49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도비에서 400억 원이 증가하여 추가 부담해야 하는 우리 군비가 매칭 비용이 9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보조금 중에 특히 사회복지 사업 예산은 336.8%인데 2,717억 원으로 23년에 비해서 14.8%인 약 350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국도비 사업 증가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양평 국민 여러분, 내년 24년 예산 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예년에 우리가 해왔던 사업에서 낭비 요인을 함께 줄여가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돈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 국민들의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양평군 재정의 어려움을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나라 전체의 살림살이, 어려운 살림살이는 우리 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어렵지만 국민이 행복한 24년을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크나큰 이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3년 11월 22일 인평군수 전인사.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어른께서는 거소를 하신 다음 성적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앞에 있는 마이크로 온하고 말씀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냥 신분을 넘어섰는데 기재부와 관련 거를 보면 지방정부 중에 내려줘야 할 교부세가 총 23조 원이 가입됐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저희는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431억 개 지방교부세에 가입했는데 이 산출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자주재원이 이제 줄어든 겁니다. 이제 국가 일반 보조금이 줄어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주재원이 저희들이 많이 있어야 국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이제 국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가치 자체가 줄어든 거로 봅니다. 지방교부세 감액 산출에 대한 어떤 행안부의 지침이나 공문 이런 게 혹시 있어요? 네, 그거는 내시가 된 겁니다.
내년도 지방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 예산을 예식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낸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정부가 지금 그 긴축 재정으로 계속 가져가잖아요. 네. 또 세금도 감면된 게 많아서 이게 내년에 한 해 안에서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윤석열 정부 내내 긴축 재정 기조가 된다고 하면 양평군에서도 내년 한 해에 대한 긴축 재정이 아니라 근본적인 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가지 여쭙고 싶어요. 하나는 이제 낭비 요인. 예. 그러니까 그 군해성 중복 사업이라든가 위탁된 부분을 군이 직영함으로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서 진단하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일몰되는 사업, 뭐 예를 들면 뭐 지역화폐처럼 보조금이 안 내려오는 사업이지만 우리 군의 실정에서 봤을 때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지속하겠다 하는 그런 좀 전략 사업이 있는지 두 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낭비 요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예산을 이제 보조금 부분에서 낭비 요인이 사실은 많이 저희들이 판단되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행정경비나 이런 부분에서 낭비 요인이 없지 않나 이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보조금 부분에 20%를 삭감을 했고 행정경비에서도 기본으로 20% 삭감을 하고 또 추가로 포함되는 부분은 사업비 중에서도 우리가 줄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20 내지 50%를 저희가 삭감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예를 드신 게 이제 각종 화폐, 지역 화폐 말씀하셨었는데 그 부분도 처음에는 저희가 예산을 못 세웠었는데 국가나 경기도로부터 내시가 다시 내려와서 사실은 작년 수준으로는 일단은 세워서 6%대를 유지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예산을 해두고 내년도부터 더 긴축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내년도 사업 집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공무원들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도 축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 네, 축제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모임일 축제와 용산 한라문 축제는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 확인 결과 모임일 축제는 차치하더라도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용산 한라문 축제는 뭐 대표성이 있어서 내년도에 한다고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원래 평균 6억이 넘는 예산을 사용해 왔거든요. 한라문 축제 용산에서 하는데 근데 용산 한라문 축제가 일부는 관에서 주재하는 하고 1억 정도 예산을 받는 예산이 이제 용면 이제 민간 주도로 진행을 왔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상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함에 있어서도 용산 상가 일부에 도움만 되지 사실상 이제 전 지역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었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긴축 예산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이제 더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기 체감이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6억이라는 넘는 돈을 지금 내년은 5억 정도 아마 줄여서 편성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각 그 면에다가 축제를 하던 곳에 보통 5개 정도 아마 보통 축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원래 주던 이 축제 하나만 취소하고 무리만 하고 용산 한라문 축제만 취소해도 사실상 내년에 어려운 경기나 침체되는 이런 분위기를 각 지역에서 그 적은 예산으로 사실상 할 수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취소한다고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는 건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 작은 돈으로 하나의 어떤 지역 활성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축제를 하는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 양평군의 대표성을 과연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아마 축제에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면 단위 축제와 우리 군에서 축제하는 그 산나물 축제와 그런 차별성이 사실 그동안 있어 왔는데, 우선은 지금 이제 면 단위에서 하는 축제의 비중은 지역민들의 어떤 우선 지역민을 위한 그런 어떤 축제라는 그런 이슈로 본다면, 일단 군 단위 축제를 아예 없앤다는 것은 우리 군의 어떤 대표성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좀 편성을 했는데, 우리 김 기자님 의견 향후에 집행하면서 의견을 한번 조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네. 경기일보 정세현 기자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을 우리가 양평군 재정부와 가장 크던 2022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총 3,165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교수님이 설명하신 대로 가구재원 쪽에서 836억이 줄어들었는데, 그 대부분이 보면은 지방세 수입이 줄어든 거는 한 140억 정도 되는데, 국고보조금, 그 다음에 보호보조금, 이 두 개에서만 2022년 줄은 618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하고 국비가 줄어든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양평군이 갖고 있는 어떤 대여성력하고도 정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금년에 제가 볼 수 없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맘때 정도 되면은 도의원이나 기업이 우리 양평군을 위해서 예산을 얼마를 따왔다 이런 뉴스들이 한참 나올 시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금년에는 그런 뉴스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지역구 의원이 지금 부재한 상황도 이런 대여성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지금 추측성 같다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2022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국비 노비가 600원 이상 줄어든 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양평군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혹은 정부로부터 우리가 예산을 다시 가져와야 되는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제가 분석을 좀 드리겠습니다. 22년도 우리 국가 재정 상태가 현재 코로나 시기여서 이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국가 재정이 상당히 풍부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이제 부동산 거래세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시기여가지고, 그때 돈이 남아가지고 추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추경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가 22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기하고 지금 상황이 사실은 다르다는 거하고, 가장 컸던 게 작년에, 금년도에 우리가 기준 공시지가를 약 양평군도 6% 정도를 5.8%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금이 내려진 겁니다. 양평군에서. 그 세금이 약 30억이 됩니다. 양평군의 자체 재산세 수입에. 이거는 국가, 이제 우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나 경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주는 교부분이 사실 줄어든 거고, 특별 교부세나 이런 사업과 연결되는 그런 사업들은 사실 약간이 늘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늘어나면, 이제 그게 늘은 부분만큼 우리 군 매칭 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재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환경사업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예산을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환경사업 분야에 예산을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 분야에 일반적인 보조는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복지 예산을 확보하면서 복지 분야에 많은 것을 저희들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 군지가 적은 상황에서 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아까 제가 98억 원이 더 배치됐다고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국비 도비를 그 특별 사업을 해가지고 따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좀 어렵지만 좀 어려웠다, 사실 매칭하기 어려웠다 이런 것들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아주 잘했습니다. 잘해서 지금 많이 받아와서 어렵게 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국비로 아니면 도에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못 받은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도 다른 시군과 맞게 저희들이 받아왔고, 또 도의원들이 받는 특별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저희들이 양평군의 도의원들이 얘기를 듣기 때문에 사실은 매일 없이 더 받아왔지 적게 받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정치적으로 뭐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하고 영향을 줬다라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다. 오늘 지금 하나가 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금 공시지가를 이제 전국적으로 하는 거 6.8% 정도 이렇게 낮추고,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 공시지가는 더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양평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신규 아파트 입주가 있어서 새로운 주택이 늘어나는 숫자가 한 6,000여 세대 가까이 아마 될 걸로 제가 추정을 하는데요. 그게 아마 공시지가가 떨어진 부분을 커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직 이제 예산 추계를 내년에 더 해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을 저희가 반영을 계산은 사실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는 시행국가에서 좀 더 추계를 봐서 해야지 지금은 안 돼서 내년에 맞게 예산 추계를 했습니다. 예.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주재원 감소에 따른 초긴축 예산도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중 관내 입찰을 우리 군에서 가급적 줄이고 관내 입찰 위주로 좀 금액을 줄여서 시급한 사업만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좀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데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싶은데 또 다른 보관이 있으신지, 지금까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참 좋은 방안이긴 한데 좀 부족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실 만한 사업들, 있는 보관들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글쎄, 입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방법을 이해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실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면서 충분히 이해를 할 겁니다. 그때 가능한 거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이제 언론을 보니까 언론 홍보비 같은 경우 지금 한 5년째 동결이 돼가지고 사실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말 그대로 인원수는 늘어나는데 비해서 예산은 계속 동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저희 감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언론 하시는 분들이 언론 하는 사람들 늘어나고 있는데 언론 홍보비는 동결이라는 건 실질적으로는 30~40% 정도 더 감소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선 군수님한테 언론 쪽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세 227억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걸 갖다 저희가 지금 자립도가 17.8%, 19%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군수님 앞으로 이제 2년 6개월 남았는데도 이걸 갖다가 작년 자랑은 얘기 안 하면 항상 우리가 양평은 기본적으로 재정 자율도가 낮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저희도 어느 정도 20%, 30% 올려야 되지 않겠냐. 군수님을 갖다 저희가 군수님을 갖다 선택한 이유는 경제군수 전선을 갖다 좀 선택한 거거든요. 이제 매년 우리 재정 자립도가 어떻다, 경기가 안 좋다,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는 매칭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양평 르네사스 사업이 80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통계 자료가 없습니다. 만약에 80억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양평 시장 상인들이 수입이 얼마고 이른바 매출액이 얼마지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2년 진행된 다음 상태에서 우리가 40억을 투자하고 양평 군비가 20억 투자됐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양평 군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상인들한테 혜택이 되는지 그게 된 게 없고, 그리고 또 법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양평 FC나 같은 경우 FC나 저런 거 이제 유도단에 대해서 FC만 20억 정도 투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동장을 가면은 실적으로 그들만 알리거든요. 양평 동호회들이 해가지고 축구인들 모여가지고 매년 20억이면 5년이면 100억이 투자됐는데, 만약에 양평 국민들이 우리 축구
지금 홍보가 양쪽 부류가 홍보하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 건지 유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계속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매칭 사업 같은 경우도 우선 도에서 국가에서 준다고 무조건 받아들일 게 아니라 양쪽 자주 재원이 있어야지 저희도 그걸 매칭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좀 계속 유지하실 건지 그거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주 재원, 자체 수입이 200조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사 담당하겠습니다. 국회의사 담당관 신동훈입니다. 세입 감수 중에서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방세 괜찮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지표가 두 가지입니다.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 두 가지가 있는데,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한 23% 정도를 우리가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지방소비세가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법이 내서 부수적으로 우리가 받는 수익인데, 이게 부동산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걸 알고 계시죠? 감소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줄어서 자동적으로 줄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아파트가 새로 준공이 돼서 거기에 나오는 세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근데 취득세나 등록세는 도세입니다. 도세이기 때문에 그게 도에 다시 들어가서 정산돼서 일반 교부, 조정교부 방식으로 우리한테 오고요. 그렇게 아파트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보류세이기 때문에 재산세 정도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세입을 판단했을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방세가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세무부에서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분하시고요. 아까 르네상스 사업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기준하고 힘냈을 때 과연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좋은 말씀이시고 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가 저희가 3개가 있습니다. 이제 FC가 있고 유도가 있고 시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거론될 수가 있는데, 이제 FC 같은 경우도 우리 양평군의 축구 동호인들 보면 많은 편입니다. 축구 동호인들이 다른 운동 경기 하는, 그러니까 각 종목마다 본다면 축구 경기가 사실 제일 많이 있고, 지금 각 지자체마다 축구는 여주도 자기는 FC를 군에서 시에서 맡아가지고 또 올리고 FC가 이제 사업에서 선분과 승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정신적인 어떤 만족감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국내에 도움이 됐는지 판단은 못 해봤지만 그래도 이제 좀 해오는 건데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누수용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종폐 부분 지난번에 민선 7기에서 육상부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검토했던 겁니다. 당시에 의회 제가 의장할 때는 마찬가지였는데 마찬가지로 좀 더 검토를 해서 그런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매칭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주는 걸 다 받을 수는 없는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도에서 약간 일본에서 핵 오염수를 이렇게 방출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좀 손해를 봤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100만 원씩을 이제 그러니까 수산업계에 수산업을 하는 사람에게 100만 원 지급을 하라고 해가지고 경기도가 결정을 해서 경기도가 50%, 양평군이 50% 하고 지금 매칭 사업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걱정입니다. 사실은 과연 우리 양평에서 핵 오염수 방출이나 가지고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것이냐. 그래서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저희가 100군데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저희한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어떤 매칭 사업은 좀 더 신중을 기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자주제어를 올리실 방법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시냐고.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관광산업입니다. 관광산업.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울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요새는 다 소득이 누수가 없으니까 소득에다가 다 세금 환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관광산업을 키우면 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은 계속 밀고 나가고 그 정책으로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현관부 관련 문제, 현황도에 질문을 받으시겠다고 하셔서, 현황, 예. 현재 고속도로 관련 진행 사항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당히 장기간 군청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는 연정 의원님하고 태영도 의원님이 설치한 천막이 있습니다. 근데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떻게 됐든 군수님이 소통을 강조하시는 분이니까 아무리 의견이 다른 반대의 정파성을 가진 정치인이니까 지역에서는 육제 정치인이고 사실상 소수당이잖아요. 의견에 전혀 문제가 없는 이분들과 한번 맺히지 않으셔도 대화를 해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다른 방식의 어떤 방법으로 국민 의사를 좀 덜 짚어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으로 그분들의 주장을 표출할 수 있도록 명분을 주시고 그분들도 군정에 그런 활동을 본인들이 주장하시는 그걸 하면서도 자기들의 주장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통이나 논의를 하셔서 거기를 어떻게 정리하시면 어떻겠나. 그분들한테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거를 계속 이렇게 군정을 끌어가시는 분인데 앞에 결국은 군수님이 해결을 안 되는 방치가 되는 것이고 그분들은 우리들의 주장을 계속 그런 방식으로 또 주장하실 것이고 네, 그걸 한번 해결해 보실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우선 고속도로 관련해가지고 직권에서 진행된 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 사업을 심의를 좀 하고 있는데 국토상임위원회에서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60억으로 삭감돼가지고 일단 소위에 넘어간 걸로 저희들이 얘기 들어서 소위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소위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하남시하고 광주시 구간만 우선 예산 반영을 하고 양평 구간은 반영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양평 군수 입장에서는 너무 번역스럽고 또 국민들께서도 많은 상실감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행보가 우선 국토부가 저촉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우리 군의 입장을 전달을 하고 국토부를 통해서 의회에 국회에 의견이 전달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 노력을 하려고 김민기 상임위원장에게 저희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 뵙고 우리 양평에 어떤 어려움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당에서 우리 정책적으로 우리 여당의 정책에서도 양평 고속도로가 하순위가 되지 않도록 후순위가 되지 않도록 반영해달라고 그 부분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야당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제 많은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 현안 질의를 통해 가지고 의혹들이 처음에 제기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만 그것이 예산에까지 이제 연계된다는 것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도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구와 관련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참, 제가 군수가 되고 또 의장이 되기 전에 경찰 생활했지만은, 이런 경우는 사실 저는 흔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집회하고 농성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처음에 아마 그 여현종 의원과 최영보 의원이 단식 투쟁을 한다고 해가지고는 이해를 했어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19일이었나요? 17일까지 단식 투쟁을 하고, 그 원내대표가 와서, 박광훈 그 원내대표가 와서 같이 나는 그날 해제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치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단식을 중지하면서도 다시 천방농성 계속 하겠다고 나왔을 때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진영처분 의해서 의결이 되고 다시 가처분 시청을 해가지고 가처분 이용되면서 그 과정에서 본인의 감정이 조금 포함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양평의 정치를 저도 국민 사회를 하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만은 그런 정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여지가 있다면 제가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되는데 페이북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씩 보면 너무 강하게 지금 발언을 하고 지방 정치가 아닌 중앙 정치에 더 가까운 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이제 12월 1일부터 저희가 성탄 추리를 그 로타리에다가 저희들이 발표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걱정입니다. 앞으로 한 열흘 정도 시간이 있는데 본인들이 좀 잘해서 우리 안전 국내 의견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받아줘가지고 이제 바꿨으면 좋겠다는 저도 의견이 있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이번에 본회의 하기 전에 2000원이 하기 전에 의회하고 소통을 하려고 다음 주에 소통연단단이 지금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대화가 된다면 전달을 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치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낮이나 밤이나 전혀 사실 천방만초에 있지 아무도 거기 이렇게 관찰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은 본인들도 이렇게 우리 언론의 의견을 따르지 않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국민들이 불편한 걸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불편한 관련해가지고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번 예산 삭감 문제로 봐요. 꾸준히 초에 예산 팔기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 이제 내년에 사업을 하기 어려워서 미뤄지거나 포기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가장 큰 거는 도로 관련입니다. 우리 이제 제가 처음에 도로파를 만들면서 국민들이 편하게 생활하시도록 도로를 좀 확충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예산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또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참 안타깝고 제가 생활 불편 사업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해야 할 것들 용역을 더 만들어야 되고 또 새로운 발굴해야 되고 지금 우리 그 관광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것들이 예산이 반영이 못 되는 분들이 여기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예. 예산 관련해서 하세요. 여기 지금 그 입장문에 보면 기본 경비를 20% 말씀하시면서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보통부가 차원에서 운동 기본 경비를 20%를 줄이겠는데 특별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업무 추진비라든가 그게 출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그것도 같은 기준에서 네. 삭감될 거라고 했는데 별도로 혹시 계획하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우리 기본 경비 중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워크숍을 통한다거나 회의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이렇게 절감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외 출장 비용들도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가지고 많은 경험이 넓어져야 인생이 발전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번에는 예산이 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자제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경기일보 한선주 기자입니다. 일단은 해결해야 될 지역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예산 높은 주제적 관련해서 브리핑 잘 들었고요. 좀 전에 국회에서 예산 사건을 61억 원 삭감을 했는데 어려운 시점 입장도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교수님 해외 출장 다녀오셨는데 조정실 방문하셨잖아요. 네. 다녀온 성과나 수혜 같은 거 좀 보시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군이 추진 중인 채용 사업 같은 현재 채용 사업이나 매력 양평 이렇게 관련돼서 향후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조장시 관련해가지고 언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3박 4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조장시는 양평에 면적으로 보면 5배 정도 큰 곳이고요. 인구는 약 30배 정도 큽니다. 인구는 한 430만 명, 면적은 4,500제곱킬로미터 이런 지역인데 그 조장시가 특색 있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위치로 보면 북경과 상해를 연결하는 그 철도, 그다음에 고속도로의 중간 지점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장시에서 상해까지는 한 2시간 반, 또 북경까지는 2시간 반 이런 지역입니다. 또 북경과 항주를 잇는 운하가 있는 운하의 중심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장시가 교통의 중지이고 관광산업의 핵심이기도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관광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고성이라는 그 옛날 성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문화도시인데 문화도시에 대한 매력도 많고, 그래서 문화도시인 고성은 우리 양평군의 세미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세미원도 그쪽에 좀 노하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고성에 보면 홍보관이 있는데 거기 홍보관에다가 양평관을 만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양평관이 약 30평 저희한테 준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우리 양평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기업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을 전시를 하고 또 우리 양평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전시하고 또 영상을 만들고 하면 될 것 같아서 그것이 가장 큰 성과였고, 또 기업 제품을 제가 6개, 7개 제품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라이브 커머스를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보면 그 홈쇼핑몰 같은 방법으로 판매를 많이 하는데 그 라이브 커머스에 제가 큰 회사에 가서 우리 상품을 설명을 했더니만 거기에 대표나 그 상품을 이렇게 컨택하는 홍보부장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양평 물건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평에서 이루어지는 홍산 삶이 있는데 그 삶 생산을 지금 그 조장시에서는 그 석류를 생산을 많이 합니다. 석류에 정관장하고 연결되어가지고 정관장 산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평에도 삶 생산하는 게 있으니까 같이 쓰자고 되면 우리 삶에 대한 홍보를 좀 달라고 하면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아마 전축을 하게 되면 우리 양평에서 생산되는 인삼 제품도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쪽으로도 많이 도움이 됐고 관광 쪽으로 됐고 또 거기가 이제 밀산업이 아주 발전된 곳입니다. 그래서 밀산업 거래소도 제가 가봤습니다만 앞으로 밀을 키우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도 우리 양평이 추진하는 방향과 같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도 앞으로 교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장시에서 제가 중국 제남에 내려가지고 조장시까지 다 다니는 거리가 한 850km 되더라고요. 차를 타고 다니는 거리. 그래서 거의 차 타고 다니면서 너무 많이 보고 조장시에서는 한 320km 차를 제가 3일 동안 다니면서 아주 부지런히 그쪽을 보고 그렇게 왔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언론인도 같이 함께 백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용 사업은 제가
우리 양평군의 서부 지역은 인구가 늘고 있지만 동부 지역은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더 지원하자. 그래서 5,000명을 채우자라는 이제 사업을 채용 사업인데 거기는 채용 사업 발굴단을 각 면마다 지금 선정을 하고 그 채용 발굴단의 그 활동가를 한 명씩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가들에게는 일정한 우리가 비용을 지급해 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각 면마다 지금 특색 있게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력 양평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매력이 있다라는 말은 뭐 특정한 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뭔가 끌리는 게 있어 라는 게 이제 매력인데요. 그래서 양평의 관광 분야, 그 다음에 농업 분야, 또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양평이 수도권 주민에게 홍보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건데 특히 관광 분야에서 제가 여기 양평읍을 중심으로 하는 또 매력, 그 다음에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매력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자료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 설명하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소설이 가져오잖아요. 현수막법이 개정이 돼서 군에서 제재하거나 이거를 방법이 없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양당에 좀 협조 요청을 해서 현수막이 이제 벌써 시작이 됐는데 고속도로 현수막도 그렇지만 협조 요청을 좀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거죠. 예, 협조를 하는데 강제 규정이 없어가지고 잘 안 들어줍니다. 저희가 우리 비용을 들여가지고 군비를 들여서 사실은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매우 안타깝지만 언론에서 정치권에 좀 많이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김정은 더 열심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